먼저 일본의 최고봉 후지산 당일 등반입니다. 3년 전 일본에 일이 있어 방문하는데 하루가 남아 어딜 가볼까 하다가 우연히 후지산도 당일 등반이 가능하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블로그 글에선 보통의 체력을 가졌다면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전 죽을 뻔했습니다. 등산 당일에 OOTD 코난 범인룩입니다. 후지산까지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신주쿠 바스타에 도착하였습니다. 첫 차는 6시 45분입니다. 그럼 후지산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풍경도 이뻐서 들뜬 마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약 9시경 오한목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릴 대로 검표를 하시더라고요. 오한목에 휴게소 같은 느낌의 가게가 있었는데 여기 후지산 공기라고 해서 빈캔을 500엔이나 받고 팔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등산 일정 부분까지는 말을 타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저는 튼튼한 두 발이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오늘 타볼 루트는 요시다 루트, 후지산 등반 중 가장 쉬운 코스입니다. 그래도 왕복 9시간이 넘는 코스입니다. 그럼 이제 등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반부에는 나무도 많고 푸릇푸릇한데 올라갈수록 완전 다른 풍경이 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 대피터널 구간을 지나는데 또 이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던전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후지산은 각 한목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유료입니다. 여기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점인데 벌써 200엔이나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땅의 각도가 대각선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4.7km 중간중간 저렇게 표지판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쉼터 하나고야입니다. 위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굉장했습니다.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뎅 한 그릇을 시켜봤습니다. 산에서 파는 거라지만 편의점 오뎅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양도 적었습니다. 다 먹고 출발하는데 여기까지는 길다운 길로 왔었는데 앞에부턴 돌입니다. 이게 맞나 하며 투덜대며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7한목 히노데칸입니다. 한목별 몇 개씩 시설이 있고 매점 혹은 예약하고 이용 가능한 캡슐 호텔이 많았습니다. 돈만 많다면 빈손으로 와서 등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열심히 돌계단을 올라줍니다. 7한목의 토모에칸입니다. 대부분 파라목 부근에서 숙소를 잡아서 여기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여기 화장실은 아직 200엔입니다. 여긴 뭐 돌밖에 없습니다. 영상 편집할 때도 뭔 돌밖에 없어서 어딜 편집해야 할지 참 어려웠습니다. 안개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파란목 타이고칸입니다. 뒤를 보면 본격적으로 구름 위에 있습니다. 등산 온 것을 후회하며 충분히 쉬어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안개가 끼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이때 든 생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져온 음료가 다 떨어져서 새로 구매합니다. 근데 웬만해선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 병에 600엔입니다. 여기 구간이 진짜 신비한 느낌인 게 철로 된 건물들이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 가장 많은 등산객이 숙박하는 곳 본 파란목입니다. 약간 판타지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진 파란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안개가 터졌습니다. 화이트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구름이 빠르게 움직여 금방 다시 맑아졌다 흐려졌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보단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기가 내려가는 구간이라 진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포기하고 갈까? 근데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른 등산객에 살며시 끼어 서로 힘들어하며 열심히 올라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고산병이 시작되었는지 진짜 한 3m만 가면 온몸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하치고고샤쿠에서 쉬어주는데 이때 정말 지쳐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산 코스에서 너무 멀어져서 정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진짜 많이 쉬어줬습니다만 오래 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내로 하산하지 못하면 아침까지 오한목에서 노숙해야 하고 또 다음날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더 가파른 길이라 속도가 더더욱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정상 전 마지막 구한목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는 폐허더라고요. 그냥 지나칩니다.
구암목에서 정상까지 고작 400m인데 30분이 걸립니다. 왜냐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진짜 네 발로 올라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집에 가려면 어떻게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돌들을 짚고 넘어가니 도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전 잠시 쉬어줍니다. 사자산과 도오리를 지나 정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신사 같아 보이는 것도 있었고 꽤나 완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다보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한테 무서운 구간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후지산 분화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후지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분화구를 내려다보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줍니다. 후지산 분화구 안쪽은 뭐 없더라고요. 구경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제대로 밥을 먹어봅니다. 올라오기 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감격스럽긴 했는데 맛은 그냥 짰습니다. 물 먹는 모습 진짜 무슨 후지산 노숙자였습니다. 일단 밥 먹었으니 누워야겠습니다. 3776m 등산했으면 좀 누워도 되겠죠. 원래 위에 겐가미네봉이라고 해서 찐 정상의 정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버스를 놓칠 것 같아 근처에 있는 비석으로 대차였습니다. 버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산도 서둘러야 합니다. 예상보다 등산이 늦어져서 사실 좀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였지만 여기 내리막 구간 진짜 무서웠습니다. 도저히 카메라를 들고 찍을 용기가 안 났던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해가지고 후지산 오암목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되긴 되더라고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꼭 숙박 잡으세요. 후지산은 등반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침 제가 다른 일로 학교를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루가 시간이 비어왔는데 그때 마침 등반이 가능한 기간이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라산 당일 등반입니다. 원래 6시 비행기를 예약하였는데 일어나 보니 5시여서 결국 한 대를 놓치고 6시 50분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수령해주고 예약해둔 성파라 코스의 시작입니다. 후지산과 달리 숲길로 정말 산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후지산은 도전에 가깝다면 우리 한라산은 확실히 등산하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하다 보니 정말 이쁜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1차 화장실 구간을 지나줍니다. 새 우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정말 힐링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오름은 올라갈 시간이 되지 않아 패스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숲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이제 정상 부근에 가까워진 듯합니다. 머리 위로 한참 솟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이 아주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진달래 대피소. 여기는 12시 30분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잠시 둘러보고 바로 이동해줍니다. 정상에서도 2시 반 전에는 내려와야 해서 서둘러줍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간식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올라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라가시는 등산분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벼운 간식 같은 거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간식요? 네. 좀 드릴까요? 아니 안 사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거랑 젤도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좀 사려고 했는데 정말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려갈 때까지 이 간식 덕분에 정말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간식을 먹고 올라가는데 여기도 암벽등반 수준의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백록담입니다. 이날 비가 와서 그런지 백록담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이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분 좋게 백록담을 구경하며 돌아다녀왔습니다.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이미 근육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후지산 등반 2년 뒤인데 체력 감소는 한 20년 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내려가는 도중에 8번 이상 발을 접질러서 이미 쩔뚝거리며 내려갔습니다. 나왔다. 죽겠다. 여기서 물을 샀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요나고보다 벌비로. 한라산 당일 등반은 양주에서 출발해서 양주로 돌아오는 당일 등반 코스로 아침 6시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6시 50분 비행기를 탑승을 했었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저녁 9시 20분 비행기로 하산 후에는 동문시장에 들러 거기서 고등어회를 썰어가지고 냉동 포장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양주로 돌아와서 K랑 같이 맛있게 먹는 그런 코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산길에서 한 8번 이상 접질르는 바람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갔었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체크인 카운트에서는 앞좌석 통로좌석 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등산은 보이는 대로 비교하면 당연히 후지산 등반이 어렵기는 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후지산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시설도 많았고 제 시간 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5항목에서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었고, 먹을 거나 물이랑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였었고, 한라산은 간식을 안 챙겨갖고 이제 준비도 안 됐었고 발을 엄청 접지르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후유증은 한라산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후지산 같은 경우는 근육통은 3일이면 끝났는데 한라산은 발 삐끗한 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이 발목이 우시우시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라산이 더 힘들었었고, 지금 다시 하라면은 후지산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등산은 이렇게 무리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즐기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채널인데 전기차 없이 쉬어가는 외전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차박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